영숙 씨는 10년 전 딸에게 부탁을 받았다. 손주를 맡아달라고, 육아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영숙 씨는 흔쾌히 동의했다. 딸을 돕고 싶었다. 손주와 함께 있는 것도 좋았다. 10년간 두 손주를 키웠다. 아침에 깨워서 유치원에 보내고 저녁에 데려와서 밥 먹이고 재우는 일을 매일 반복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딸을 위해서였다. 손주들을 위해서였다. 영숙 씨는 자신의 노년을 손주 육아에 바쳤다. 그런데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딸이 말했다. 이제 할머니 손은 필요 없다고, 학원에 보낼 거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연락이 뜸해졌다. 10년간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 영숙 씨는 배신감을 느꼈다. 필요할 때만 이용당한 기분이었다. 오늘 이 시간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손주 육아의 현실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 1954년생인 김영숙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성실하게 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다. 1975년 영숙 씨는 결혼했다. 남편 박철호 씨는 회사원이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1977년 첫 딸 수진이가 태어났다. 1980년에는 둘째 딸 수연이가 태어났다. 영숙 씨는 두 딸의 어머니가 되었다. 영숙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딸들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잘 먹이고 정성껏 키웠다. 두 딸은 잘 자랐다. 수진이는 공부를 잘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다. 영숙 씨는 자랑스러워했다. 수연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다. 두 딸 모두 성공했다. 영숙 씨는 뿌듯했다. 2005년 큰딸 수진이가 결혼했다. 남편은 역시 대기업 직원이었다. 맞벌이 부부가 되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2007년 수진이가 임신했다. 영숙 씨는 기뻤다. 손주가 태어난다. 첫 손주였다. 2008년 손녀 지민이가 태어났다. 영숙 씨는 감격했다. 수진이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했다.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경력이 끊기면 안 됐다. 수진이가 영숙 씨에게 부탁했다. 지민이를 봐달라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 맡아달라고 애원했다. 영숙 씨는 동의했다. 딸을 돕고 싶었다. 영숙 씨는 매일 수진이네 집에 갔다. 아침 일찍 가서 지민이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재웠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힘들었다. 60 가까운 나이에 아기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1년이 지났다. 지민이가 도라이 집에 가기 시작했다. 영숙 씨는 안도했다. 이제 조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이가 또 부탁했다. 어린이집 등하원을 맡아달라고,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와 달라고 말했다. 영숙 씨는 거절하지 못했다. 영숙 씨는 매일 아침 수진이네 집에 갔다. 지민이를 깨워서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다. 저녁이 되면 다시 가서 데려왔다. 수진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지민이를 돌봤다. 2010년 수진이가 둘째를 임신했다. 영숙 씨는 걱정되었다. 지민이도 힘든데 둘째까지 맡아야 하는 건가? 2011년 손자 준호가 태어났다. 수진이는 역시 3개월 만에 복직했다. 영숙 씨에게 준호도 맡겼다. 이제 영숙 씨는 두 손주를 돌봐야 했다. 지민이는 4살, 준호는 갓난아기였다. 정말 힘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팠다. 허리, 무릎, 팔, 어깨가 쑤셨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손주들이 기다렸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수진이네 집으로 갔다. 지민이를 깨워서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보냈다. 준호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재우고 다시 깨우고를 반복했다. 저녁이 되면 지민이를 데리러 갔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였다. 목욕시키고 놀아주고 재웠다. 수진이 부부가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갔다. 밤 9시나 10시에 집에 도착했다. 녹초가 되었다. 남편 철호 씨는 안쓰러워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을 챙기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괜찮다고 딸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수진이가 일을 계속하려면 자기가 손주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렀다. 영숙 씨는 계속 손주들을 돌봤다. 지민이와 준호를 10년간 키웠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을 매일 했다.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다. 손주들이 아프면 더 힘들었다.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고 밤새 돌봤다. 영숙 씨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졌지만 손주들을 위해 버텼다. 명절이나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 수진이 부부가 약속이 있으면 손주들을 맡겼다. 영숙 씨는 자기 계획을 취소하고 손주들을 돌봤다. 남편 철호 씨는 불만이었다. 우리 인생은 없냐고, 우리도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딸을 생각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손주들이 크면 괜찮을 거라고 남편을 설득했다. 영숙 씨의 건강은 나빠졌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 무릎도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쉬어야 한다고 권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쉴 수 없었다. 손주들을 누가 돌보나? 수진이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 그럼 자기가 버텨야 한다. 영숙 씨는 진통제를 먹으며 견뎠다. 아픈 것을 참았다. 손주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다. 지민이와 준호는 할머니를 좋아했다.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가 자기들을 키웠다. 지민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왜 매일 오냐고, 할머니 집은 안 가냐고 물었다. 영숙 씨는 대답했다. 할머니는 너희가 좋아서 온다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사실이기도 했다. 힘들었지만 손주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피로가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다. 수진이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영숙 씨가 손주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가끔 영숙 씨가 아프다고 말하면 수진이는 난처해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오늘은 꼭 회사에 가야 하는데 라고 말했다. 영숙 씨는 그럴 때마다 아프지 않은 척했다. 괜찮다고 갈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딸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2015년 영숙 씨는 70이 되었다. 70세다. 본격적인 노년이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손주 육아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냈다. 영숙 씨는 부러웠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손주들이 아직 어렸다. 지민이는 초등학교 1학년, 준호는 5살이었다. 여전히 영숙 씨의 손이 필요했다. 영숙 씨는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제까지 봐야 하냐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수진이는 대답했다. 조금만 더 부탁한다고, 준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그때까지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다고, 조금만 더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제 두 손주 모두 초등학생이 되었다. 영숙 씨는 안도했다. 이제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등하교를 도와야 했다. 방과 후에는 학원에 데려다 줘야 했다. 학원이 끝나면 데려와야 했다. 영숙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차를 몰았다. 학교, 학원, 집을 오가며 손주들을 실어 날랐다. 택시 기사 같았다. 저녁에는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워야 했다. 수진이 부부가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서 영숙 씨가 다 해야 했다. 영숙 씨는 지쳤다. 10년이 넘게 이렇게 살았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언제쯤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나? 2020년 지민이가 초등학교 5학년, 준호가 2학년이 되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영숙 씨를 불렀다.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영숙 씨는 수진이네 집에 갔다. 수진이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었다. 수진이가 말했다. 앞으로 학원 스케줄을 바꾸려고 한다고, 아이들이 이제 컸으니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수진이가 말했다. 학원 차량으로 등하원을 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면 엄마가 데려다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숙 씨는 놀랐다. 그럼 자기는 이제 안 와도 되는 건가? 수진이가 대답했다. 평일에는 괜찮을 것 같다고, 아이들이 학원 차량으로 다니면 엄마 손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영숙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안도되었다. 드디어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10년 넘게 키웠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하니 섭섭했다. 영숙 씨가 물었다. 그럼 저녁은? 저녁 식사는 누가 챙기냐고 물었다. 수진이는 대답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간식을 먹는다고, 집에 오면 늦으니까 자기가 퇴근 후에 챙기겠다고 말했다. 영숙 씨는 놀랐다. 그동안은 바빠서 못 챙긴다고 자기한테 맡겼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챙기겠다고? 뭔가 이상했다. 수진이가 말했다. 사실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보다 엄마와 있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더 신경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영숙 씨는 상처받았다. 손주들이 이제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10년 넘게 키웠는데? 수진이는 계속 말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주말에는 편히 쉬시라고 말했다. 영숙 씨는 어이가 없었다. 쉬라고? 고맙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제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영숙 씨가 물었다. 그럼 나는 이제 언제 손주들을 보냐고, 가끔씩만 보라는 거냐고 따졌다. 수진이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다만 평일에는 바쁘니까 주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숙 씨는 억울했다. 10년 넘게 매일 왔는데 이제는 주말에만 오라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이제는 버리는 건가? 하지만 영숙 씨는 큰 소리치지 못했다. 수진이 결정이니까 따라야 했다.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철호 씨는 화가 났다. 그게 말이 되냐고, 10년 넘게 키워줬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 오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영숙 씨도 서운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딸의 결정이었다. 다음 주부터 영숙 씨는 수진이네 집에 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10년 넘게 매일 갔던 곳인데 갑자기 안 가니 허전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다. 손주들을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에 보내던 일상이 사라졌다. 영숙 씨는 멍하니 있었다. 남편 철호 씨는 기뻐했다. 이제 우리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여행이라도 가자고 제안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먹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궁금했다. 영숙 씨가 전화했다. 수진이는 바쁘다며 짧게 통화했다. 아이들은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영숙 씨는 손주들과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진이는 지금은 학원에 있다고 나중에 전화해 보라고 대답했다. 저녁에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영숙 씨는 불안했다. 뭔가 이상했다. 왜 연락이 이렇게 뜸한가?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거의 없었다. 영숙 씨가 전화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다. 손주들과도 통화하기 어려웠다. 영숙 씨는 서운했다. 10년 넘게 매일 봤던 손주들인데 이제는 목소리도 듣기 힘들다. 주말에 수진이네 집에 가보려고 했다. 전화해서 물었다. 이번 주말에 가도 되냐고 손주들 보고 싶다고 말했다. 수진이는 난처해했다. 이번 주말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말했다. 다음 주말에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가족 나들이를 간다고 역시 다음에 오시라고 대답했다. 영숙 씨는 기분이 나빴다. 분명히 피하는 것 같았다. 자기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2달이 지났다. 여전히 수진이네 집에 가지 못했다. 손주들도 보지 못했다. 전화 통화만 가끔 했다. 영숙 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이상하다고 딸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철호 씨도 동의했다. 분명히 뭔가 있다고 직접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영숙 씨는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솔직하게 물었다. 왜 만나지 못하게 하냐고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수진이는 변명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정말 바빠서 그렇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바쁘다고 학원이 많아서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숙 씨는 믿을 수 없었다. 10년 넘게 매일 봤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나게 바쁘다고? 영숙 씨가 따졌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이제는 버리는 거냐고 10년 넘게 키워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소리쳤다. 수진이는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했다. 단지 아이들이 이제 커서 할머니 손이 필요 없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영숙 씨는 화가 났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보지도 말라는 거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수진이도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고 자기는 엄마를 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사람은 말다툼을 했다. 결국 감정이 상한 채로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다. 영숙 씨는 서운했다. 딸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다. 결국 영숙 씨가 먼저 연락했다. 사과했다.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수진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괜찮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숙 씨는 충격받았다. 거리를 둔다고? 그게 무슨 뜻인가? 수진이가 설명했다. 엄마가 너무 집착하신다고 손주들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숙 씨는 기가 막혔다. 집착? 10년 넘게 키워준 것이 집착인가? 손주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영숙 씨는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단호해서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영숙 씨는 울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10년 넘게 자기 인생을 희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억울했다. 남편 철호 씨는 분노했다. 수진이에게 직접 전화하겠다고 따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말렸다.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다. 석 달이 지났다. 여전히 손주들을 보지 못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영숙 씨는 외로웠다. 손주들 생각이 자주 났다.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알 수 없었다. 영숙 씨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다.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손주를 키워줬는데 나중에 홀대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 친구가 말했다. 요즘은 그렇다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나중에는 버린다고 개탄했다. 영숙 씨는 공감했다. 6개월이 지났다. 2021년 초였다. 설날이 다가왔다. 영숙 씨는 기대했다. 설날에는 가족이 모이니까 수진이네도 올 것이다. 하지만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올해는 시댁에 간다고, 친정에는 못 온다고 통보했다. 영숙 씨는 실망했다. 작년에도 시댁에 갔는데 올해도 시댁인가? 핑계 같았다. 설날에 영숙 씨는 남편과 둘이 보냈다. 둘째 딸 수연이네는 왔지만 수진이네는 없었다. 영숙 씨는 허전했다. 손주들 생각이 났다. 지민이와 준호가 보고 싶었다. 벌써 10년 넘게 키웠던 손주들인데 반년 넘게 못 봤다. 설 연휴가 끝나고 영숙 씨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손주들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짧게라도 만날 수 없냐고 부탁했다. 수진이는 답장했다. 다음 주에 시간을 내보겠다고, 연락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연락이 없었다. 영숙 씨는 다시 문자했다. 이번에는 답장이 없었다. 영숙 씨는 포기하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데 왜 계속 매달려야 하나? 자존심도 상했다. 하지만 손주들이 보고 싶었다. 10년 넘게 키운 아이들이었다. 자기 손으로 키웠다. 포기할 수 없었다. 2달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수진이가 전화했다. 다음 주말에 집에 오라고,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영숙 씨는 기뻤다. 드디어 손주들을 볼 수 있다. 주말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주말 영숙 씨는 수진이네 집에 갔다. 8개월 만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민이와 준호가 있었다. 손주들은 많이 컸다. 8개월 사이에 키도 크고 얼굴도 성숙해졌다. 영숙 씨는 눈물이 났다. 영숙 씨가 손주들을 안으려고 했다. 하지만 손주들은 어색해했다. 한 발 물러섰다. 영숙 씨는 상처받았다. 8개월이 긴 시간이었다. 손주들은 할머니와 멀어졌다. 예전처럼 친하지 않았다. 영숙 씨는 손주들에게 물었다.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았냐고, 할머니 생각 안 났냐고 물었다. 손주들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아이들이 바빠서 할머니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영숙 씨는 서운했다. 10년 넘게 키웠는데 8개월 만에 이렇게 멀어지다니 슬펐다. 점심을 함께 먹었다. 어색한 분위기였다.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핸드폰에 관심이 많았다. 영숙 씨는 허탈했다. 식사 후 수진이가 영숙 씨에게 말했다. 잠깐 이야기하자고, 단둘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밖에 나가서 수진이가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엄마를 소홀히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다.
사실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할머니가 봐주는 것보다 학원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영숙 씨는 기가 막혔다. 그럼 10년 넘게 자기가 봐준 것은 형편없었다는 소리인가? 수진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엄마가 잘해줬지만 아이들이 이제 커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숙 씨는 억울했다. 10년 넘게 희생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다니 서러웠다.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한테 고맙다고, 덕분에 자기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형식적인 감사 같았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주들을 봤다. 수진이가 허락할 때만 만날 수 있었다.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손주들은 할머니와 거리감이 있었다. 영숙 씨는 슬펐다. 영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후회된다고, 10년을 손주 육아에 바친 것이 아깝다고 토로했다. 철호 씨는 위로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을 살자고 격려했다. 영숙 씨는 생각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딸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됐는가? 영숙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희생했다는 것을,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전적으로 맡아서는 안 된다. 자기 인생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면 상처받는다. 대가 없이 도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가? 10년 넘게 키웠는데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어렵다. 영숙 씨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손주를 키워줬지만 나중에 홀대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한 친구가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고, 부모 세대와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숙 씨는 공감했다. 세대 차이인가? 가치관의 차이인가? 시간이 흘렀다. 영숙 씨는 조금씩 받아들였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숙 씨는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남편과 여행을 다녔다. 취미생활도 시작했다. 친구들과 시간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10년 넘게 손주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적응했다. 자기 시간이 즐거웠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손주들은 가끔 봤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진이가 허락할 때만 만났다.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것도 받아들였다. 어느 날 영숙 씨는 둘째 딸 수연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이도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다. 수연이가 물었다. 엄마, 저희 아이도 봐주실 수 있냐고, 도와주실 수 있냐고 부탁했다. 영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안 된다고, 이번에는 못 도와준다고 거절했다. 수연이는 놀랐다. 왜냐고, 언니 때는 도와줬으면서 왜 자기는 안 되냐고 따졌다. 영숙 씨는 설명했다. 언니 때 너무 힘들었다고, 10년 넘게 희생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손주 육아는 엄마가 직접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연이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영숙 씨는 미안했지만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영숙 씨는 깨달았다.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오늘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손주 육아의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는가? 영숙 씨는 10년 넘게 손주를 키웠다. 자기 인생을 희생했다. 여행도 못 가고 취미 생활도 못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났다. 딸을 돕고 싶었다. 손주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참았다. 아픈 것도 참고 힘든 것도 견뎠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홀대받았다. 10년의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것이 많은 할머니들의 현실이다. 손주를 키워주지만 나중에 감사받지 못한다. 당연하게 여겨진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도와줄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대가는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냥 딸이 부탁하니까 도와준다. 거절하지 못한다. 딸을 사랑하니까, 손주가 귀여우니까 그냥 한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다. 명확한 경계가 없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할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되 한계를 정하라. 전적으로 맞지 말라. 자기 인생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바라면 상처받는다. 순수하게 도와야 한다. 자녀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감사하라. 자주 고맙다고 말하라. 그리고 무리하게 부탁하지 말라. 부모도 나이가 들었다. 건강이 약하다. 너무 많이 부담 주지 말라. 영숙 씨의 이야기가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희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깨달음이 되기를 바란다. 손주 육아로 힘들어 하시는 할머니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모두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기를 바란다.